그 뭐 외교적 역량이나 또 개인적인 여러 외교적 역량은 뭐 되게 이제 확인된 분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비리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보니까 주로 정책 질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병역 면제 받으셨죠? 네. 1차 신검 때는 현역병 판정 받으셨죠? 2차 신검 때도 또 현역병 판정 받으셨죠? 보통 현역병 판정을 2번이나 받으면 그냥 군대 입대하지 않습니까? 폐결핵이 동시에 발병된 거를 이게 3차 신검인데 신검 때 현역병 판정을 받으셨는데 네. 8개월 후에 병이 걸리시니까 갑자기 또 신검을 받으셔서 현역병 면제를 받으셔요? 근데 이 조건 들어서서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가 거의 끊긴 거예요, 거의. 그 뭐 외교적 역량이나 또 개인적인 여러 외교적 역량은 뭐 되게 이제 확인된 분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비리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보니까 주로 정책 질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병역 면제 받으셨죠? 네. 근데 1차 신검 때는 현역병 판정 받으셨죠? 예. 재학생 때. 근데 2차 신검을 왜 또 받으셨는데 2차 신검 때도 또 현역병 판정 받으셨죠? 그거는 대학원 진학하면서 네. 받은 겁니다. 보통 현역병 판정을 2번이나 받으면 그냥 군대 입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갑자기 급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는데요. 예. 폐결핵이 동시에 발병된 거를 그때 그러니까 알게 이제 그게 3차 됐습니다. 신검인데 예. 그러니까 80년 8월에 2차 신검 때 현역병 판정을 받으셨는데 네. 8개월 후에 네. 병이 걸리시니까 갑자기 또 신검을 받으셔서 현역병 면제를 받으셔요? 병에 걸려가지고 바로 입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글쎄 뭐 병으로 면제 받으신 건 맞지만 보통 3차 신검까지 받아서 현역 면제 받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인사청문회 여러 번 하고 병역 면제 받으신 분들 많이 봤지만 제가 81년에 군대를 가게 돼 있었는데 80년 12월에 병이 나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성 간염으로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폐결핵이라는 게 또 동시에 확인이 아니 돼가지고 뭐 폐결핵 치료하려고 보니까 항생제를 못 먹어서 질환이 발견돼서 이제 면제 받으신 거야. 뭐 그때 군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보통 1차, 2차 현역병 판정 받고 3차에서 질환으로 면제받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었던 자원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병에 걸려서 다시 3차 신검으로 면제받은 것은 석연치가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건강은 괜찮으세요? 뭐 괜찮습니다. 네. 빨리 나으셨나 봐 그래도. 빨리 못 났습니다. 폐하고 간하고 같이 치료하느라고 한 몇 어쨌든 년 걸렸어요. 이 정부가 대통령부터 이 병역 면제 받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분들이 국무위원이나 고위층에 너무 많이 계셔서 국민들의 이 감정에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공직자로서 병역을 필요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네. 공직에 헌신하면서 그걸 갚는다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그 지금 이제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중교류협회 부회장 맡고 네. 계시죠? 지금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걱정이 한미동맹은 뭐 굉장히 두텁게 잘 진행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됐다고 스스로 평가들 하시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아서 생각만 중국을 잘 아시니까 제가 좀 질문하는데 현재 중국의 고위층들이 네. 대한민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은 이제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중국의 관영 매체나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의 변화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들으신 내용은 없습니까? 뭐 사적으로 들은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서 제가 이게 질문하는 이유는 네. 어쨌든 그 오래된 외교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중교류협회 부회장도 오랫동안 맡으셨으니 적어도 조태열이라는 분이 장관이 되면 한중 관계는 어떻게 풀어간다는 기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중국 같은 나라의 특징상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야만 양국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되고 나시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그동안 계속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온 걸로 알고요. 일단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는 걸 삼국 간의 공감대 하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그것들은 건가요? 뭐 다자에게 또 만나실 기회도 있고 또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여러 가지 또 보세요. 고려될 요소들이 많지 이명박,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부 이르기까지 한중 간의 고위급 회담과 교류는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정권 들어서서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가 거의 끊긴 거예요, 거의. 이것만 보더라도 한중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건데요. 저는 뭐 한중 관계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은 그냥 지금 이대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갈등 요소도 있지만 또 협력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갈등보다는 협력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 경제 분야, 인문 교류 이런 분야에서부터 실질적인 협력과 신뢰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들, 성과들을 착실하게 아니, 이제 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좋은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결국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것이 되게 정설인데 네. 지금 있는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 서서 중국을 비판해 놓고 경제 문제를 따로 풀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되는 거는 더 많이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도 있는 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맺기 위해서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킨 게 옳은 노선이에요?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대로, 중국과의 관계대로는 중국과의 관계대로 좋게 푸는 게 외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그렇게 해오진 않았잖아요.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중무역 적자까지 흑자였던 나라가 적자로 도는 것까지. 그래서 결국 장관 후보자께서 외교를 통해서 균형 외교, 신뢰 외교를 하시겠다는 판단하고 계시고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얘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중국과의 문제에서는 유일하게 그걸 못 풀고 있는 문제를 풀 방략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뭐 별다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그 원칙 위에서 중국 관계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이란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근간 속에서 제가 조태열이라는 분을 잘 아는데 적어도 이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대통령의 노선을 저항을 못하고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어서 그대로 간다면 제 기대가 무너지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풀수 있지 다시 한 번만 강조해 주시겠어요? 가능한 분야 협력 갈등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신뢰 증진과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서 한중 관계를 풀어가겠습니다.